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인성 작가님의 신간서적 AI 혁명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본격적인 논의를 할 텐데요. 저는 굉장히 그 책 재미나게 잘 읽었습니다. 재미나게 잘 읽었고, 혹시 그 출판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사은 행사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댓글 좋은 거 달아주신 분들한테 책 몇 권 보내드리는. 뭐 그런 건 좋죠. 오케이, 그럼 출판사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네, 그럼요. 예. 안 되면 내가 사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내용을 그냥 읽으신 보면 약간 이게 이제 업자와 그쪽 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써진 책 같다는 느낌 좀 받았는데. 네, 뭐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반도체 책도 그랬는데 좀 뭔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서 뭐가 성립했고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좋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되게 기술 발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앞으로 닥쳐올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좀 쉬운 네. 쪽에서부터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 영화 강수현 씨의 유작이 된 영화 중에 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안 봤구나. 쉽게 얘기하면 네네. 사이버 인간이 나오는 네네. 거예요. 옛날에는 사이버 인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사이버 인간이라는 거는 AI로 프로그래밍 된 네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경 시냅스를 다 읽어서 네네. 그거를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겨온 거예요. AI로 옮겨와서 그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게 해서 AI 용병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한국 그 SF 영화 중에서는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굉장히 높았고, 네네. 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아주 재밌게 봤는데,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을 기계가 대체하지 않겠는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 건 뭐 거의 인류 발전의 역사라서 제가 보면. 네. 왜냐하면 제가 10명이 등짐 메고 가던 거를 수레에다가 그 10명치 짐을 실어서 옮기는 것이나 네. 산업혁명으로 제가 자동화된 방직기계를 사용하는 것이나 네. 저는 계속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 특이점이냐? 전 특이점이 와갖고 이제 진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빨리 발전한 순간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있게 했던 그 제반 기술들이 몇 개 있어요. 캐나다의 그 역전파 만든 힌튼 박사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 쭉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든 지금 기술이 그 특이점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만들 수 있겠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꽤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재밌게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 등짐을 수레로 바꾼 순간에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그렇죠. 등짐 지는 사람이면 이제 아마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하지를 고민해야 옛날에 되죠. 마차를 부었던 마부들이 또 네. 두려워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세상은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까. 네.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뭐 예를 들면 챗GPT가 나왔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되려 그것으로 내가 얼마나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네. 이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챗 GTP 얘기를 하셨으니까 최근에 챗 GTP 관련 재미난 뉴스들이 나온 게 네. 있어요. 그챗 GPT한테 막 사람들이 이제 놀리고 물어보는 거야. 챗 GPT한테 뭘 물어봐서 답을 얻는 게 아니고 챗 GTP를 상대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챗 GPT가 나 너무 짜증난다. 빙의 시키는 일만 하니까 너무 짜증나.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챗GPT의 생성 모델이잖아요. 네, 생성 근데 모델.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킬 때 기준은 항상 이래요. 그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질문과 대답상에 대한 점수를 항상 매겨놔요. 그래서 특정 점수가 높으면은 그 방향으로 학습되게 하고요. 그렇죠. 점수가 낮게 나오면은 그 방향으로는 대답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GPT-3의 데이터 구성을 보면 뭐 위키페디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인터넷 크롤링한 거,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대화 뭉치들을 잔뜩 모아서 학습을 시켰어요. 네네. 네. 걔가 이제 그런 말 하던 거는 달리 말하면 만들어놓은 데이터셋 안에 그런 식의 그 대답이 많았던 거예요. 아마도 인터넷 안에서
인공지능이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소설이나 그런 거에서 인공지능이 사람 싫어하는 내용을 많이 대답했겠죠 아마도.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딱 뱉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인공지능의 지금 대답의 근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 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죠. 지금 우리의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넣어준 값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기존에는 생각했죠. A를 넣어주면 이런 답.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열거형의 어떤 질문을 우리가 넣어주고 답변까지 넣어주는 개념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렇게 네. 인공지능을 처음에 훈련했는데 지금에 있는 상황은 인공지능에 무작위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걔가 그거를 분석해서 비슷한 유형 거를 뽑아내어서 가장 많은 유형의 것을 자기 답으로 삼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인공신경망은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어떻게 돌리건 간에 네. 학습 과정에서 자기가 그 학습 중에는 이제 일종의 채점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채점할 때마다 점수 높게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간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근데 우리가 데이터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그 제대로 된 정답상을 잘 논리적으로 확인도 못하고 사상도 확인 못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그런 답을 말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대답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실제로 쳐봤어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건담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 러시아를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답해요. 아 나는 2021년 이후에 그 기록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몰랐다 알려주면은 잘 답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럼 또 제가 물어봐요. 이게 그 정말 피저블한 거 같냐? 이거 말이 되는 거 같냐? 내 말이. 그럼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로봇은 픽셔널한 캐릭터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걸 하냐 이런 대답을 해요. 네. 네. 잘 보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렇죠. 앞에 백그라운드에서 생각해 보면 인터넷에 유사한 질문들,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로봇을 만들었다는 등, 뭐 우주 전쟁을 했다는 등 이런 거 봤을 때 대부분 그 뒤에 답변들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네.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적었겠죠 아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번에 바드가 대답을 잘못했다고 해서 네. 그 제임스 만안경 네, 했던 제임스 일, 그거를 잘못했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정한 대답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9세 아이에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다만 네. 그 명사를 그 특히 그 고유 명사를 틀렸으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만하죠. 이제 그런 일이 나올 이유 중 하나는요. 아마 이 데이터 정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오픈 AI가 첫 번째 투자 받은 게 1조 원이잖아요. 네. 그 여기서 사용한 그 학습에 사용한 게 그 엔비디아 V100이라는 카드 10,000개쯤 연결된 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 슈퍼컴퓨터거든요. 이 V100 그래픽 맞아. 카드 이거 엄청 비싸죠, 한 개. 엄청 비싸지만 1조 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 이것저것 연결해도 네. 이제 네. 뭐 몇천억 원이나 하겠죠. 아니 비싼 거죠. 하지만 투자액은 1조 원이잖아요. 네. 이거 만드는데 근데 그 1조 원 투자 받은 건데 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썼을까요? 뭐 오픈 AI 100명단이잖아요, 사람은. 네, 데이터 넣는데. 아마 그 데이터 만드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구글이 아마 뒤에 따라가려고 해도 그냥 인터넷 크롤링에서는 만들 수 없는 인공지능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구글이 조금 답변이 이상하게 나온 건 결국 인터넷 크롤링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9세 아이한테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만환경이 그 천체를 처음으로 본 만환경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근데 직접 프롬프트를 넣어보기 전에는 전혀 확신할 수 없어요, 사실. 예를 들면 얘가 우연히 그 크롤링한 데이터가 좀 엉망이었던지 아니면 제임스 웹 자체가 빠져 있으니까 네. 천체 망원경이라는 단어만 듣고 이제 일단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네. 고유 명상 그대로 껴놓고 가장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천체 망원경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 네네. 그럼 프롬프트 여러 번 쳐봐야 네. 조금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자, 여러분은 지금 정희성 작가님과 함께하는 AI 혁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